원숭이 두창은 2022년 이전과 이후로 나뉩니다. 2022년 이전에는 아프리카 대륙에서 주로 발생했고요. 그 외 지역에서는 드물었는데 감염 경로가 아프리카 여행이나 아프리카에서 온 동물이었습니다. 그러면 올해 그래프 보실까요? 숫자는 코로나에 비할 수 없이 작습니다만 상승세는 가파릅니다. 게다가 2022년에는 아프리카 대륙을 뛰어넘어서 6월 15일 기준 39개 나라까지 확산돼 1,600여 명이 확진됐고 1,500여 명이 의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32개 나라는 아프리카 대륙이 아닌 유럽이나 미주, 오세아니아 대륙이었고 게다가 아프리카 여행이나 아프리카에서 온 동물과 상관없었습니다. 올해 확진자 1,600여 명 중 적어도 1,350여 명은 32개 비아프리카 국가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사망자는 유럽과 미국, 오세아니아 국가에서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7개 아프리카 국가에서만 72명 발생했습니다. 32개 비아프리카 국가에서는 없습니다. 바이러스 종류가 달라서입니다. 유럽과 미주에서는 서아프리카형이 유행하는데 아프리카 대륙에서는 원래 유행하던 콩고형보다 치명률이 훨씬 낮습니다. 세계보건기구 주간 브리핑에서 기자가 거브리어수스 세계보건기구 사무총장에게 왜 긴급회의까지 소집했느냐고 물었는데요. 3가지로 답변했습니다. 첫째, 올해의 상황은 unusual, 예년과 다르다, 좀 이상하다. 둘째, 환자는 적지만 발병 국가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 셋째, 올해 원숭이 두창에 대해서는 세계보건기구도 모르는 게 많아서 외부 전문가들 불러서 좀 알고 싶다. 그래야 지금 상황에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답했습니다. 이때 자문 전문가가 한마디 더 했습니다. 어떻게 전파되는지 전문가들 사이에서 갭이 크다, 즉 견해 차이가 있다고 했습니다. 원숭이 두창 바이러스는 피부 밑에서 활발하게 증식합니다. 그래서 흉물스러운 피부 병변이 발생하고요. 여기에 닿을 때 감염되기 쉽습니다. 스킨 투 스킨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올해 확진자 중에서는 남성 동성애자가 비율이 높은 것도 사실입니다. 세계 전문가들 긴급하게 모아놓고 정확한 전파 경로부터 정리를 해야겠다는 것이고요. 부차적으로 백신과 치료약을 효과적으로 생산하고 배분하는 방법도 논의하겠다고 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요, 2가지를 확실히 했습니다. 첫째, 광범위하게 원숭이 두창 백신 접종을 할 이유가 현재로서는 전혀 없다. 둘째는요, 강제적인 국제 규제를 할 이유가 현재로서도 없다. 코로나 팬데믹처럼 여행 제한이나 격리 등의 국제 보건 비상사태 선포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입니다. 지난주에도 전 세계 코로나 확진자와 사망자가 원숭이 두창보다 수백 배 더 많았습니다. 원숭이 두창에 대한 우려는 과도한 측면이 분명히 있는데 더 큰 문제는 아프리카 대륙과 원숭이에 대한 편견이 확대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올해의 이상한 원숭이 두창 유행은요, 아프리카 대륙이나 원숭이와 관련이 없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편견을 유도하지 않게끔 이름을 바꾸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조심하는 것은 나쁠 게 없습니다만 과도하게 조심할 필요도 없겠죠. 의료인은 마스크와 고글 등이 필요하지만 일반인은 코로나 수준의 개인 위생으로 충분하고요. 다만 확진된다면 2주에서 4주까지 전파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 모두 격리하는 것은 어떨지, 과도한 건 아닐지 적정선을 찾아야 한다는 게 세계보건기구 입장입니다.